저보다 오히려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더 잘 만들어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아서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제가 기존에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저는 그런 걸 안 놓쳐야 돼. 뭔가 약간의 미래의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시그널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쎄한 느낌이 네. 뭔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8만 골드버튼 유튜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 대표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그 연장해서 계속 촬영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 얘기. 나 너무 할 말 많아. 최근에 사무실 안 그래도 옮기셨잖아요. 네, 제가 올해 초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저는 다행히도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계약서 컨펌을 받고 안전하게 계약 수정해서 잘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보호받는 권리도 많은데 의외로 잘 모르셔서 못 챙기는 그런 권리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집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듯이 사무실에는 사업자 등록하시고 이사하시면 그걸로 우리가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어서 그 날짜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채권자, 이 건물에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내 보증금을 받아나갈 수 있다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 쓰실 때 뭐 특약사항 어떻게 쓰면 좋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임대인들이 막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써놓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은 보장할 수 없어. 이런 것 무효예요. 그리고 원래는 3기 이상 월세가 밀려야, 그러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면 밀린 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야 이제 너 나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특약에다가 집주인이 3개월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나는 2개월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도 써놓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명도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1년 차에 나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안 나가면 되죠.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2년간 내가 있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가는 보통 1년을 계약하기도 하고 2년을 계약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가주세요. 내가 여기 직접 들어가서 내가 커피숍 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안 나가시면 됩니다.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요즘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건데 내가 이 공간에 카페를 하려고 인테리어를 완전 싹 해서 1년을 계약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건물주가 이 카페를 본인이 운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 연장 안 해주고 나가라. 그런 경우도 안 되죠.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맨 처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들. 임차인한테 먼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은 무조건 가능하고 임대인은 없어요. 임차인은 선택하면 돼요. 만기에 나갈지 계속 여기서 장사를 할지. 갱신을 할 때 5%까지 월세 보증금 올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5%를 무조건 올려줘라는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협의해서 올릴 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건물주가 5%씩 계속 올려받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추는 정도는 올려주실 필요는 있겠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이미 우리가 월세가 높아. 근데 또 5%를 올려달라 그러면 못 올려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갱신은 하는데 못 올려준다 라고 해서 나가라고 못 하거든요. 월세가 밀린 적이 없으면. 그러면 집주인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주인이 오히려 조정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내가 5%를 왜 올려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처음 알았어. 네. 만약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줘서 집주인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 여기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네. 불편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갱신 요구는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 기간 중에 나 갱신할게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한 2, 3년 장사를 했는데 장사는 잘 되지만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해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은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권리금인데 기존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내가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돼요.
그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단골 손님이 많은 그런 매장이라면 영업 이익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권리금을 산정이 돼서 서로 계약을 해서 권리금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계약을 하시고 집주인한테 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최대 5% 인상을 할 수 있는 건 전 임차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 이것도 이 증가 퍼센테이지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5%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임차인인데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우리끼리는 권리금 계약을 했고 원래 월세가 100만 원이라 100만 원쯤은 될 겁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2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주변 시세도 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200만 원을 받겠다라는 것은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100만 원에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월세를 많이 높여 불러서 계약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는 그냥 나 계약 못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누가 100만 원짜리 가게에 200만 원 받고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강제로 여기 계약을 해줘라라는 법은 없지만 내가 받기로 했던 권리금 5천만 원을 못 받게 됐으니 그러면 집주인 당신이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주변 사례인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와. 강력한 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몰라서 사용을 아예 못하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손해가 되냐면, 권리금도 못 받지만 그냥 나가게 되면 이 인테리어를 뜯고 나가야 되잖아요. 권리금 받으면 이거 그대로 주고 나가면 되는데, 주고 돈도 받고 나오는 건데. 근데 내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만기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권리금 받기로 했으니까 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주세요 라고 했던 통지 흔적, 이런 걸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집주인이 누굴 데리고 와도 내가 권리금 받는 걸 못하게 할 것 같아, 이런 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때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만들면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끝나고 이미 다 비워주고 나왔는데 돌아서니 너무 억울해하고 찾아오시면, 당시에 뭐 녹음이 없다든지 이 사람이 그렇게 방해 행위를 심하게 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주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증거만 믿거든요. 증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고받은 문자, 나눴던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다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신다고요. 상담비가 얼마죠? 저희 사무실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하고요. 변호사님마다 좀 달라서. 단순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거잖아요. 그 금액대가 생각보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변호사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저는 꼭 추천드려요. 정말 사정이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서 또 무료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세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단계까지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궁금해졌던 질문인데, 계약을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계약 연장 여부를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고 못 얘기했어. 근데 만료니까 나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 쪽에서도 그 기간 중에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말 없이 만기가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다.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답답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월세 밀리는 일만 빼고는 임차인이 특별히 막 이 건물을 일부러 때려 부시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이상은 이 건물 자체를 완전히 통으로 팔고 싶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각 호실 임차인을 내보낸 게 오히려 더 힘들어서 그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조금 마음 편히 장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방해될 정도다 하면은 내용증명 하나 날리는 것도 좋아요. 나는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내용증명의 장점이 뭐냐면 물론 통지의 효력 같은 것도 생기는 게 1번인데 두 번째는 서류를 받아보게 함으로써 이분도 전문가를 찾아가게 만든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원칙은 이렇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지 원칙을 틀리게 설명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맞죠. 원칙을 알게 되면 서로 협의가 오히려 잘 돼요. 이번에 저희 팀원분들이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많이 오셨는데 이사하기 전에 요즘에 전세 사기 아니면은 건물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어떤 리스트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지불
구할 때? 우선 직원분들이 직장 옆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직장이 상당히 좋은 직장이에요. 최지영 팀장님, 유진경 PD님.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되는 집을 계약을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걸 1번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1번으로 이걸 얘기 드립니다. 가입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허그에서 먼저 돈을 내줍니다. 전액을요? 전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퍼센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만기가 됐는데도 이사 나간다고 말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만 입증을 하면 한두 달 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허그 측에 미리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집을 계약을 할 건데 계약 대상이 되느냐. 중개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요즘은. 가입이 가능한 물건만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가입을 전제로 계약을 하시고,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가입부터 먼저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다 쓰고 잔금까지 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해야 허그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이미 다 들어간 상태잖아요.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의 특약으로 이건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계약이고, 만약에 불치의 사정으로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특약을 써놓으시면, 그러면 이미 다 돈 들어갔으니까 그때 날르면 어떡하냐고 생각하는데, 그게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2년을 다 살고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때 가서 집주인한테 청구하는 거랑, 한 달 전에 계약했는데 이사를 했어요. 근데 가입이 안 돼서 지금 나 다시 당장 나갈 테니까 이사비 플러스 보증금까지 다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때 만약에 못 돌려주게 되면은 집주인도 다른 호실들도 다 터지게 될 거잖아요. 한 집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되돌리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그 특약이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게요는 안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등기부상 나보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가 없는가. 선순위 대출이 있게 되면 그 대출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경매가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내 보증금 순서가 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대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 집이 조금 별로인 이유는 나중에 이 대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돈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완전 1순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이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요. 나는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차이가 커요. 대표님 등기부 직접 한번 발급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부동산에서 같이. 그니까 보통 부동산 중개사분이 그냥 발급 받으신 거 그냥 네, 보잖아요. 네. 99%는 문제 없어요. 근데 가끔 부동산 중개사분이 착오로 옛날 걸 보여주시거나, 혹은 정말 나쁜 분이 아주 100명에 1명 정도 있어서 일부러 위조를 한 등기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직접 발급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돼요.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 치세요.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비회원으로도 발급할 수 있고. 뭐만 있으면 되냐, 정확한 주소지만 알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등기부를 그냥 발급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걸 언제 보셔야 되냐면 계약 전에, 계약 직후, 잔금 치기 전에, 잔금 친 직후. 그 사이에 변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약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나요? 내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등기부 등본에서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게 되게 애매한 등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어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한 압류는 보통 밀리자마자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기회를 주고 세금 내라 했는데도 안 낼 때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요. 그 압류가 내가 계약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 보증금 전액을 내지 않았어. 계약금만 냈어. 근데 나 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 확정일자 전입신고보다 압류가 먼저 들어올 거니까. 그때 변동사항을 발견했다? 그때 해지할 수 있느냐? 특약이 있으면. 대표님 말씀하신 특약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특약이 없으면 소송에 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저보다 오히려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더 잘 만들어 오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아서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제가 기존에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저는 그런 걸 안 놓쳐야 돼. 뭔가 약간의 미래의 내가 나한테 보내는 시그널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쎄한 느낌이네. 뭔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면 돼요. 상담료 생각보다 착하다. 네, 착하고 그 돈을 소비하심으로 인해서 이후에 수천만 원, 맞아.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엄청 좋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이에요. 그러면 뜰레뜰레 가서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분한테 내일 쓸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저한테 오늘 미리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럼 대부분 요즘 다 컴퓨터로 작성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써놓으시거든요. 그 이미지만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별 문제 없겠느냐. 그럼 등기부랑 계약서 둘 다 있잖아요. 그럼 아직 도장 찍기 전이잖아요. 얼마나 자문받기 좋아요. 덕분에 확실하게 피드백 받고
특약도 추가로 놓고 아주 안전하게 계약을 했답니다. 사실은 소송은 해야 되는 소송들이 진짜 많아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거 저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문제없이 해결이 됐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실 때 저는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인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 인터넷으로 했을 때 클릭을 잘못하거나 기재를 잘못해서 지는 책임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저도 가서 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냥 주민센터 갑니다. 네. 그거 제가 공무원 분한테 들은 건데 팁인데 확정일자를 보통 먼저 받거든요. 계약을 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이사 한 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약간 귀찮고 두 번 가야 되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이사 한 날 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마시래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래요. 계약서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있대요. 뭐 오타 같은 게 너무 치명적인 부분에 있거나 필수 기재사항 같은 게 비워져 있거나 해서 주민센터에서 이걸 확정일자 도장을 못 찍어주는 계약서가 있대요. 제가 그때 저희 강의 들으러 오셨던 공무원분이 직접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오늘 이사를 했는데 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얘기를 해서 집주인을 다시 만나서 약속을 해서 그걸 다시 기재를 해서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며칠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계약서를 쓰고 보통은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달 있다가 이사를 하시니까 계약서 쓴 날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부터 먼저 받으셔라. 그러면 그날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줄 거잖아요. 그때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잘못됐다는데요 해서 고칠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제 어디를 계약하든 자신이 있어졌어요. 오늘 알아주셔서 저 너무 어깨 감사하고요.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브런치 메이트거든요. 맞아요. 브런치만 가능하셔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저희 운동 채널 오셔가지고 운동 한번. 너무 좋다. 네. 제가 맞죠? 가가지고 또 땀 삐지.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은 다이어트 채널과 이지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등등에 관한 법률 자문은 법무부 및 로인에서 맡고 있고 관련된 악플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 이런 것들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 들어갑니다. 우리 조세용 변호사님이 있다.